2달 넘게 쓰고 나니까 이제야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여전히 아이폰 14 프로를 고민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제가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사용한 지 벌써 2달이 넘게 지났네요. 그래서 롱텀 사용기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요즘 아이폰을 비롯한 모든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기능은 파라리, 카메라에 쏠려 있잖아요. 이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카메라 성능은 예전에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갤럭시 S22 울트라까지 비교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를 봐주시고요.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이폰 10부터 적용되었던 노치 디스플레이만큼이나 이게 좋은 UI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심했죠. 저는 올해 9월에 미국에서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처음 봤을 때 와, 애플은 정말 미쳤구나. 이거는 진짜 혁신 중에 혁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아이폰 14 프로를 실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생각보다 거슬릴 때가 많아서 당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달 넘게 쓰고 나니까 이제야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이내믹 아일랜드는 쓰면 쓸수록 아주 깨알 같은 곳에 숨어있는 디테일 때문에 만족도가 점점 올라가는 UI예요. 물론 단점이 없다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아이폰 14 프로를 고민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존 노치 디스플레이에서와 UI를 비교해 볼게요. 다이내믹 아일랜드라는 게 사실 되게 유니크한 말장난이잖아요. 이런 아일랜드가 생긴 이유는 디스플레이 상에서 카메라와 트루뎁스 카메라의 작동을 위한 센서를 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애초에 노치 디스플레이 역시 같은 이유로 도입이 됐던 것인데 이 노치 영역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마치 섬 같은 형태로 디스플레이 가운데 둥둥 떠 있는 진짜 아일랜드가 된 거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이 까만 선 부분을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UI에 일부러 활용을 하면서 다이내믹 아일랜드라는 이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에어팟이나 다른 헤드폰 같은 외부 액세서리가 연결되었을 때 알림창이 뜨는 모습을 볼게요. 노치 디스플레이는 노치 하단으로 알림창이 뜨면서 화면이 조금 더 많이 가려지고요. 다이내믹 디스플레이는 까만 센서 구멍을 감싸는 형태로 UI를 확장하기 때문에 화면을 방해하는 영역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걸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이 뜨고 수신 혹은 거부 버튼이 뜨는데요. 노치 디스플레이보다 다이내믹 아일랜드에서 화면을 사용하는 면적이 훨씬 경제적이죠. 이런 경제성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실제 통화 중일 때의 UI입니다. 기존 센서와 카메라 영역 좌우로 1cm 정도만 확장될 정도로 좁은 면적에 통화 중 상태와 통화한 시간, 그리고 상대방과 내 목소리에 파동이 표시되죠. 심지어 아시죠? 내가 말할 때는 오른쪽에 주황색 파동이 움직이고요. 상대방이 말할 때는 왼쪽에 초록색으로 파동이 움직입니다. 보기에도 근사하지만 정말 이 아이폰 화면의 면적이라는 한정된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좁은 영역을 사용하면서도 표시되는 정보의 편의성은 더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에어드롭을 주고받을 때인데요. 상대방이 보낸 사진이나 영상, 파일 등을 받을 때 수락하고 나서 몇 % 정도 받은 건지 언제 완료되는 건지 기존 노치 디스플레이에서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단의 원형 바를 통해 파일 전송 진행 상태가 바로 표시되니까 한결 편해진 거죠. 저는 아이폰 콘텐츠를 자주 만들다 보니까 화면 녹화 기능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기능 역시 다이내믹 아일랜드와 함께 더 쾌적해졌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종료하는 방식도 좀 달라졌어요. 노치 디스플레이일 때는 빨간 화면 녹화 아이콘을 터치하면 화면 가운데에서 화면 기록을 중단하겠냐는 메시지가 뜨죠. 최상단을 누른 다음에 다시 이동해서 화면 가운데를 터치해야 되는 그런 긴 동선입니다. 다이내믹 아일랜드에서는 이 영역을 롱탭하면 화면 기록이 몇 분 동안 되고 있는지 표시되고 이 화면에서 바로 녹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팝업으로 녹화한 영상의 총 길이가 얼만큼이고 제대로 저장이 되었다는 정보까지 표시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선도 훨씬 더 간결해졌지만 저한테 전달되는 정보의 양도 훨씬 더 친절해졌죠. 또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외부 기기에 연결해서 에어플레이 기능을 사용할 때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에어플레이 모드에서 외부 송출 화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아이폰의 전체 화면을 다 사용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화면 오른쪽 상단을 롱탭해서 팝업 창을 통해 간단하게 조작하고 다시 빠져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이내믹 아일랜드의 영역이 실시간 정보가 표시돼서 거슬린다고 느끼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걸 없앨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음악을 듣다가 홈화면으로 나왔는데 여기 앨범 커버와 이퀄라이저가 표시되는 게 꼴 보기 싫다. 그러면 다이내믹 아일랜드 영역을 좌우 아무 방향으로나 스와이프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좌우 아무 방향으로나 스와이프하면 다시 표시되고요.
기본 앱에서만 이런 편리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점점 서드파티 앱에서도 활용도를 높여가는 모습인데요.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다이내믹 아일랜드에서 실시간 배달 현황을 제공하게 됐죠. 저는 이게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은 점심을 대부분 배달을 시켜서 먹는데 항상 제 폰으로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회사가 디에디트랑 머니사이드업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서로 다른 사무실을 써요. 멀진 않고 걸어서 한 3분, 5분 정도 거리인데 배달이 도착할 때쯤에 머니사이드업 사무실에 있는 직원분을 우리 사무실로 밥 먹으러 건너오세요 라고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항상 배달 앱을 열어놓고 배달이 출발은 했는지 이 배달 기사분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다이내믹 아일랜드에서 픽업이 완료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조금 아쉬운 게 다이내믹 아일랜드 영역을 롱탭해서 팝업을 띄우기 전에도 도착 몇 분 전인지가 미리 표시되는 게 저는 훨씬 더 편하고 직관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택시 호출 앱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 기능을 지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한쪽에 몇 분 후 도착인지 뜨고 한쪽에 차량 번호가 뜨면은 진짜 너무 편할 것 같잖아요? 이거 꼭 하세요. 카카오티 듣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지원하는 다양한 앱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해봤는데 아직은 솔직하게 엄청 유용해서 자주 쓰게 되는 앱은 없더라고요. 다들 많이 소개하시는 락 런처가 가장 실용적인 편입니다. 이 앱 안에서 즐겨찾기로 원하는 기능이나 앱, 웹사이트, 단축어 기능 같은 걸 아이콘으로 저장해두고 쓸 수 있는데요. 저는 자주 쓰는 앱과 함께 와이파이 설정을 넣어두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만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실행할 때 락 런처 앱을 중간에 무조건 한 번 거쳐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막 매끄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재밌는 게 이 앱 설정에서 다이내믹 아일랜드 영역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설정할 수 있거든요. 초시계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 CPU 사용량, 배터리는 물론 실시간으로 주사율을 확인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설정해 놓으니까 약간 깨알 재미가 있었어요. 다이내믹 아일랜드는 이렇게 굉장히 능동적이면서도 경제적인 UI입니다. 실시간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화면 안에서 조작에 필요한 손가락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작업에 몰입을 해치지 않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매우 만족스러우면서도 크리티컬한 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최상단이라는 게 손으로 조작할 때, 특히 한 손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쉽게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저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사용 중이라서 화면 자체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 최상단 영역에 손이 닿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전체 화면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리고 세로 스크롤 방식의 웹툰을 볼 때 화면 가운데 동동 떠 있는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 영역이 몰입감을 해친다는 느낌을 여전히 받았습니다. 저는 2달 넘게 사용하면 요거는 적응할 줄 알았는데 특히 웹툰을 볼 때 그 묘하게 거슬리는 느낌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저의 결론은 다이내믹 아일랜드는 사용할수록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시작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앱과 계속 호환 업데이트가 된다면 더더욱 좋아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의 가장 큰 가능성이 서드파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사실 지금도 앱스토어에 검색해보면 온갖 앱이 다 있거든요.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활용한 게임도 있어요. 근데 플레이를 제가 해보니까 핑퐁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공 튕기기 이런 거 있는데 하나같이 다 개노잼이더라고요. 근데 다이내믹 아일랜드의 반응이나 피드백을 게임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앞으로도 다른 UI에 응용할 수 있겠다라는 힌트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아직은 살짝 서드파티 앱들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점점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차기작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더 많은 유용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